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군요. 마침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즉 천도 문제고 떠들썩합니다. 월요일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청와대, 국회 전체 다 그야말로 2004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즉 천도를 하자라고 얘기했고, 바로 김태년 대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든 집권 여당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천도의 길 갖다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2일 보니까 수요일이죠. 리얼미터는 또 어느 사이에 21일 날 또 누구로부터 수주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민의 응답자의 53.9%가 찬성하고 34.3%가 반대한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2004년에 당시 헌법재판소에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다 하고 위헌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던 이석연 변호사, 전 법제처장이죠. 이석연 변호사가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에 만약에 이자들이 또 그와 같은 짓을 한다면은 또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겠다. 왜냐니까 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2002년 대선 무렵 때 수도 이전을 갖고 노무현 후보가 재미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된 직후에 한 얘기입니다. 재미 좀 봤다고. 그런 식으로 충청도 표를 갖다가 모아서 어쨌든 이회창 후보를 갖다 꺾었는데, 그래서 그 무리하게 하려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습 헌법이라는 것이 있다. 즉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위상과 위치가 있다.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위헌이고, 이것을 하려면은 그야말로 개헌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저 궁여지책으로 했던 것이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라고 진행을 했죠. 어쨌든 저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도 노무현 씨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대선 공약에 들어갔고 집권 초기에 시도하려다가 좌절되었던 것인데, 집권 말기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수도 이전, 즉 천도 문제를 꺼내 들었는가? 간단합니다. 이슈를 덮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빵점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갖고 왕창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도탄 지경에 빠뜨렸는데, 그것을 갖다 이번 4.15 총선 앞두고 발생했던 코로나19로 덮어서 모든 3년의 집권 3년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갖다가 몽땅 코로나한테 책임 전가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으로 보지 않고 정치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는 가장 잘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안정되어서 마이너스 13%, 이건 이제 역대 정부, 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대 정부 서울 25평 아파트값 그 상승률입니다. 그 5년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보면은 나머지 다 해갖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무려 94% 25평 기준으로 집값이 뛰었습니다. 집값이 뛰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강북에 사는 사람 집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그 집을, 저같이 1가구 1주택인 사람은 그렇다고 그 집을 팔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옮길 수 없습니다. 옮기려면 더 후진대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우리가 예를 들어 1억 올랐으면 상대방은 2억이 올라 있거든. 그럼 무슨 수로 그걸 삽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3년 반 만에 53% 올랐습니다. 아마 집권 말기 되면 아마 저 노무현 정부 시절에 94%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가구 1주택인 저희 같은 사람은 한마디로 보면 세금만 잔뜩 내고 팔아서 어디 후진대로 가지 않는 한 조금 더 개선된 대로 갈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공히다
좌파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념으로 보고 그걸 정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차례 각종 부동산 대책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입만 열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집값은 때려잡겠다. 나 자신 있다. 자신 있다고 했던 게 올 초입니다. 올 초에 국민가에 대해서 나 자신 있다. 집값 하나만은 자신 있다. 자신이 개뿔이 자신 있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양도세도 올리겠다. 또 보유세도 올리겠다. 그러니 투기꾼 하나 잡자고 1000명 만 명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이제 집 사는 거 포기했습니다. 내 생애에 집 사는 것을 포기하는 20, 30대 30, 40대 지금 보면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에 뛰쳐나와서 청와대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 정말 당신 지지 철회한다. 이제 40대 50대 이제 20, 30대는 집을 살 수 없고 30, 40대는 집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 70대는 집 하나 갖고 있는 것 같고 무슨 이게 큰 천형 무슨 죄라도 지은 듯이 각종 세금 두들겨 맞습니다. 각종 세금 두들겨 맞고 그야말로 돈 펑펑 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렇게 저렇게 생색내고 인심 썼던 그 곡간 빈 부분을 벌충하기 위해서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다. 집값 뛰어라 말이야. 집값 뛰면 세금 더 뜯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지역 의료보험 더 뜯고 각종 세금 더 뜯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 국민들의 불만, 불신, 여기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내리치니까 뜬금없이 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도 얘기. 삼국지 연의에 보면 동탁이라고 있습니다. 한나라 400년 중에 200년은 시안, 현재 시안인 장안이 수도였고 후한은 낙양이 수도였습니다. 류양이라고 그러죠. 그 200년 낙양을 갖다가 자기 저쪽 서량 군벌이었던 동탁이 와서 도저히 민심이 자기 손에 안 잡히니까 다시 장안 자기의 원 본거지인 저쪽 서량과 가까운 장안으로 옮기면서 낙양을 불지르고 갑니다. 천도했던 거죠. 통곡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조조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도 중국에서 조조를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모하는 곳이 낙양입니다. 왜냐하니까 조조는 후한 말기에 다시 낙양을 갖다가 건설해서 오늘날 류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 낙양은 그 이후에도 조조 이후에도 1800년 중에 몇 나라가 거기 수도를 삼을 정도로 고도입니다. 자, 지금 동탁이나 하는 짓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도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김영삼 정권 시절까지는 이거 다 경실련 자료입니다. 비교적 집값이 안정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오면서 빵 뛰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김대중 정부 IMF 극복을 위해서 벤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벤처 열풍을 일으켜갖고 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생기면 어디로 갈까요? 그 돈이 있으면 돈이라는 것은 희한한 요물 같아서 이문이 남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빵 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73% 폭등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부는 왜 93%가 뛰었을까요? 94%가.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수도권을 갖다가 수도 이전하겠다는 명분 아래 전국에다가 혁신도시라는 걸 세웁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세우면 논과 밭이었던 곳을 갖다가 몽땅 정부에 사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혁신도시 만들겠다고 풀린 돈이 1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 1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은 어디로 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은 요물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기가 막히게 자기가 덩치가 불어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전국에 땅 수매한 그 돈 100조 원 가까운 돈이 수도권, 특히 서울, 특히 강남으로 간 겁니다. 강남으로 가다 보니까 집값이 벼락금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뭐 했어요? 그때는 이걸 또 때려잡겠다고 종부세를 설정합니다. 신설합니다.
그러나 강남 사람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실제 노무현 씨나 지금 문재인 씨가 때려잡으려는 투기꾼들은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몇 채거든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세금 두들겨 맞으면 세금 두들겨 맞은 거를 갖다가 자기 전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전가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죽어 자빠지는 건 서민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는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답게 최소한 그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뭐 100만호 건설, 뉴타운 건설 해갖고 계속 공급량을 늘린 겁니다. 수도권에도 멀리 볼 거 있나요? 지금 여기 강남에도 강남이 꽉 찼다 생각하니까 꼭 강남 아래 현재로 따지면 어딘가요? 그러니까 저 청계산 앞에 거기 또 일종의 뉴타운을 세워서 일단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곳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좌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살던 사람이 바로 그저 정거장으로 따지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아래 현재 청계산 앞에 또 대단히 주택지가 서니까 그것도 약간 서민형 임대형 주택도 있고 고급형 주택 아파트도 있습니다. 글로 어느 정도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마이너스 13%로 아파트 값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시 그걸 좀 풀게 되죠. 조금 풀다 보니까 27% 그나마 김영삼 정부 시절에 26%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계속 그야말로 집 가진 것이 큰 죄인 듯이 갖다 때려 잡으려 드니까 자 집값은 집은 못 팔게 하고 그 다음에 투기꾼 잡기도 못 팔게 하고 그나마 30대 40대들 집 옮기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면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묶어놓고 공급은 안 하고 무슨 수가 있습니까? 집값은 벼락감으로 뛰는 거죠. 집값만 뜁니까? 이제 집값보다 더 전세값이 더 뛰고 있습니다. 정말 아우성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기껏 생각해낸 것이 이제 청도라는 즉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청도 동탁이 했던 짓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을 갖다 돌려서 부동산 정책 실패,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 실패, 탈원전 정책 실패, 거기다 대북 정책 실패, 모든 정책의 실패를 갖다가 청도라는 아주 괴상망측한 괴물을 갖다 끄집어내서 거기다 다 눈길을 모아서 유야무야 올해 지나고 내년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지나고 내년 4월 7일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끝나면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자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이미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판결이 났던 바로 천도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